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올해 상반기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 거래량 통계를 분석한 결과 강남 3구의 아파트를 가장 많이 매입한 연령대는 40대였다고 하는데요. 교육 인프라가 집중되고 또 직주 근접성을 갖춘 강남권의 중심지라는 점이 40대들의 구매력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증도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53-2668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또 현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은요. UNS 하우징의 유재성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라서 달라지는 세제 혜택이란 주제의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임대사업 생각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좀 세금을 줄여갈 수 있을지 그 팁을 알려주십니다.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지금 사실 무주택자들인 경우에는 정말 로또 청약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가점이 지금 높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쪽으로 해서 이제 투자의 길이 또 이제 많이 열려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자, 이제 유주택자 그러니까 주택을 이미 갖고 있는 분들인 경우에는 주택 수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내가 다주택자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다주택자 내가 지금 현재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주택을 늘렸을 때 만약에 주택임대 사업이라는 게 없다라고 하면 사실 전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택임대 사업자를 낸다라는 거, 주택임대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유주택자, 내가 이미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또 하나의 로또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절세 혜택이 많기 때문에 자, 9.13 대책 이후에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찾아보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면서 6억 원 이하인 더더구나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신축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주택임대 사업에 대한 혜택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해서 내가 정말 득이 되는 그런 절세 팁들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이 등록에 따라서 혜택이 있고 없고가 또 차이가 나고 이게 9월 13일 이전이냐 이후에 들어 차이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오늘 꼼꼼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취득세죠, 취득세. 자, 집을 사게 되면 내게 되는 세금이 당연히 이제 취득세가 될 텐데요. 자, 일단 기존 주택으로 등록을 하신 분들, 자, 제가 지금부터 기존 주택이다라고 하는 거는 2018년 9월 14일을 기준해서 그렇죠. 2018년 9월 14일 전, 그러니까 2018년 9월 13일 이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지금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날짜 꼭 기억을 하시면서 내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했다. 그러면 내가 기존 주택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9월 14일 이후에 했다. 이렇게 하면 요 아래쪽이 되니까 요 부분들을 챙기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존 주택 그러니까 13일 이전에 취득한 그 주택이 되겠죠. 자, 일단 신축이면서 그렇죠. 신축이면 가능하죠. 자, 그리고 공동주택만 취득세는 되겠습니다. 자, 결국 무슨 얘기죠? 구축. 내가 이미 지어진 집을 사서 주택임대 사업 등록해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다라는 거고요. 새로 짓는 집, 이게 분양받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자, 공동주택, 그러니까 단독주택,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다가구 주택이라는 거는 방은 여러 개가 있죠. 뭐 원룸이 20개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다가구 주택, 그러니까 단독 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라면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없겠고요. 자, 공동주택, 내가 조그마한 하더라도 뭐 주거용 오피스텔이든 다세대 주택이든 어쨌든 간에 이것이 분리된 공간들을 가지고 있고 소유권이 따로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건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자, 신규이면서 공동주택 여기만 해당이 되겠고, 자, 일단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0일 이내에 내가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했을 때 해당이 되겠는데, 자,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자,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9월 14일 날짜를 내가 지워버려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기존 주택을 등록을 해도 가능하고 지금부터 사는 집들을 등록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주택임대 사업을 등록을 한다라고 하면 옛날 집이든 지금 집이든 무조건 해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주택임대 사업을 등록을 하면 무조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조건들을 만족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 취득세를 가장 많게는 뭐 100%까지 다 뭐 감면을 해주죠. 자, 그렇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 주로 2억 원 이하가 잘 없죠, 보통.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반적으로는 200만 원 이상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85%의 감면을 받는다. 특히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뭐 취득세가 4.6%나 되니까 어마어마하죠. 약 한 2억 5천 정도만 된다고 해도 취득세가 거의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이 중에서 85%를 감면받는다 그러면 엄청난 거죠. 850만 원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더더구나 9월 14일 이후에 지금 현재 취득을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다만 등록을 안 하면 그렇죠. 못 받는 거죠. 네, 그래서 등록을 했을 때 혜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산세 한번 볼까요? 자, 재산세 같은 경우에 기존, 그러니까 뭐 내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집 등록을 하면, 자, 공동주택이면서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2가구 이상, 자, 이런 거죠. 재산세는 오히려 내가 주택임대 사업을 등록을 하는 것들, 집이 많으면 많을수록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채만 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안 주지만 내가 오히려 2채 이상 했을 때 또 굉장히 특이하죠. 일반적으로는 다주택자들에게는 세금 혜택을 오히려 줄이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오히려 다주택자, 그러니까 이왕 주택임대 사업을 할 거라면 2주택 이상 했을 때 혜택이 더 크다라는 거죠. 재산세 감면 혜택이 100%까지 있다라는 요 부분도 우리가 챙겨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재산세에서는 아까 취득세에서는 다가구 주택 혜택을 안 줬잖아요. 자, 그런데 재산세에 있어서는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도 혜택을 줍니다. 똑같이. 자, 그런데 주택이, 그러니까 만약에 원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자, 방이 만약에 20개라면 방 20개가 전부 다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더더구나 이거는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것도 가능하다. 자, 결국 이런 거죠. 지방세인 취득세하고 재산세인 경우에는 현재도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상 9.13 대책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어쨌든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등록인 경우에는 불가능하지만, 자, 취득세하고 재산세 이렇게 지방세는 여전히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지금 현재도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 분명히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일반으로 종부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기존 주택을 등록을 했을 때 수도권 같은 경우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여야 되겠습니다. 전용 면적은 이제 85제곱미터 이하.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등록 조건에 되어 있는 거니까 어쨌든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면서 85제곱미터 이하. 이거는 이제 9.13 대책 때 이렇게 이제 축소가 된 부분이 바로 종합부동산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일단은 2018년 9월 14일 그 이후에 이제 취득한 것은 불가능하다는, 그러니까 현재는
만약에 취득을 해서 등록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혜택을 볼 수 없는 거지만 내가 그 이전에 이미 사둔 집을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한다라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도 가능한 거라는 거. 없어진 게 아니라 새로 산 집은 안 되지만 기왕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주택임대사업을 등록을 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자, 다만 4월 1일 이후에 한 경우에는 8년 준공공 임대만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4년인 경우에 해줬는데, 자,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되는 거는 9월 13일 이전에 취득을 했으면서 이것이 6억 원이와 85제곱미터 이하면서 이것이 8년 준공공 임대로 신청을 하면 현재도 가능하다는 거, 요 부분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요것도 미등록인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임대소득세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드려야 되겠죠. 자, 기존 주택인 경우에 그렇죠.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주택, 요거는 뭐 무조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죠. 내가 집이 딱 한 채가 있는데 이 집을 그냥 내가 살지 않고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300만 원이 나오든 400만 원이 나오든 어쨌든 간에 내가 1주택인 경우를 등록을 하면 비과세라는 요 부분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또 하나가 요 부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분리과세라고 해놨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2천만 원을 기점으로 해서 소득세가, 그러니까 월세 받는 게 1년에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대상자라고 하고요.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과세,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내가 이제 다른 소득까지 이제 같이 해서 과세를 하는 건데, 내가 만약에 월세 받는 게 2천만 원 이하다 이렇게 따져보면은요. 자, 필요 경비율. 자, 임대 뭐 사업을 하면서 경비가 이제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내가 2천만 원을 벌었는데 여기에서 60% 그러니까 뭐 0.4만 하면 되겠죠. 자, 60% 1,200만 원은 빼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800만 원만 벌었다고 보는 거죠. 2천만 원을 실제 벌었지만.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기본공제 400만 원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400만 원을 또 빼주고 나면 400만 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400만 원에 대해서 분리과세인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14% 단일세율이 적용이 되죠. 자, 그럼 400만 원에 대해서 14%의 단일세율이 되면 뭐 계산을 해보면 약 한 1년에 56만 원 정도의 내가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자, 이것도 또 깎아주는 거죠. 뭐냐면 공제액 400만 원에다가 세액 감면 혜택이 최대 75%까지. 자, 그러니까 뭐 4분의 3을 깎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56만 원에서 또 세액 공제를 해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내는 거는 약 한 14만 원 정도만 내면 되는, 뭐 이렇게 분리과세인 경우에는 굉장히 혜택이 많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종합과세인 경우에도 최대 75%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꼼꼼히 봐야 되겠습니다. 자,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도 임대소득세는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지금 보면은요. 9월 14일 이후에 우리가 뭐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이런 또 엄청난 혜택, 취득세 감면 혜택,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 이 부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미등록인 경우에도 1주택인 경우에는 뭐 무조건 해주는 거죠. 자, 분리과세인 경우에 그렇지만 필요경비율을 60%를 안 해주고 50%만 해주고 공제액도 200만 원을 해주는데 중요한 건 세액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75%까지 깎아주는. 요게 지금 불가능하고요. 자, 종합과세인 경우에 또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양도세로 넘어가면은요. 자, 양도세에서 중요한 게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양도세 거주주택.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라는 바로 그 부분이 되겠는데. 자, 기존 주택 등록을 하면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면서 5년 임대 이상, 그러니까 단기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거주주택,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2년 동안 거주를 했다라면, 자, 집이 내가 5채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채는 내가 살고 있으면서 2년 동안 거주해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그대로 갖췄죠. 근데 이 나머지 집들에 대해서 지금 4채에 대해서 주택임대사업 이 조건에 대해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서 내가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한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집이 5채라고 하더라도. 자, 어쨌든 이 부분이 굉장히 큰 혜택인데 이것이 중요한 거는 2018년 1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직까지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요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등록인 경우에는 뭐 당연히 불가능하니까 뭐 등록을 하는 게 당연히 유리하게 되겠고요. 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혜택이었는데 이것은 자, 기존 주택을 등록하면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규정이 들어왔죠. 예전에는 85제곱미터 이하면 무조건 됐었는데 이제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였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소액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8년 4월 1일 이후에 등록한 경우에 8년이 이제 또 늘어. 예전에는 뭐 4년 짜리도 해줬는데 이제는 8년 준공공 임대만 해주면 된다는. 자, 결론적으로 이제는 혜택을 보려면은 대부분이 6억 원 이하면서 85제곱미터 이하면서 8년 준공공 임대 이게 거의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이렇게 양도세 중과 배제는 안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존 주택은 유리하지만 신규로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좀 불가능하다. 미등록하면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또 이거예요. 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안 해주지만 바로 요 부분, 자,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장기 보유 공제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자, 기존 주택 같은 경우에 최대 70%까지 당연히 가능하니까 뭐 이거는 가능한 거고요. 자,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도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면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가 되더라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70%까지 해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양도세가 굉장히 준다는 거죠. 중과를 하더라도 70%까지 또 깎아주니까. 그렇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혜택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미등록이면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건강보험료 깎아주는 거 있죠. 주택임대사업하면 주택임대사업을 해서 건강보험료가 올라갔다라고 하면 기존 주택인 경우에도 4년 임대로 하면 40% 깎아주고요. 8년 임대하면 80% 깎아주는데 이것 또한 9월 14일 이후에 취득을 한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점을 가지고 얘기한다라면 지금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대로 해주죠. 또 뭐 건강보험료 그대로 해주죠. 임대소득세 그대로 해주죠. 취득세, 재산세 감면 그대로 해주죠. 아직까지 엄청난 혜택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주택임대 사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주택임대 사업을 했을 때 많은 혜택들이 있고 또 그것이 꼼꼼하게 어떻게 되는지 또 1가구 1주택 거주 요건을 내가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내가 다주택자라고 해서 내가 주택수를 늘린다고 해서 내가 투자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겁낼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보고 투자를 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살펴드린 조건들 다 잘 따져보셔서 혜택 누려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부동산에 관련된 팁을 얻어가실 수 있는 자리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유재성 대표님께서 매주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두 가지 무료 세미나 진행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먼저 수요일 확실한 서울초 역세권 투자처 찍기를 주제로 무료 세미나 진행되고요. 토요일에는 서울 중심권 소액투자 비법 공개드리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까지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곧바로 이어지는 순서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입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정보 들고 와주셨을까요? 자, 요즘 굉장히 핫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강남 3구 안에서도 반포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남 3구 중 반포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정보 바로 만나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오늘 유재성 대표와 함께할 정보 바로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저희는 9호선 구 반포역 역세권에서 확인할 거고요. 추천해 주시는 유형은 1.5룸 구조의 오피스텔이네요. 시세 살펴보면 약 3억 3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고급 주택가에 포함되는 지역이죠. 오늘은 서초구 방배동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에 오피스텔이라면 직장인분들 그리고 신혼부부 분들도 좀 가성비 있으면서 편안한 생활이 기대되는데요. 입지와 개발 호재 살펴주시죠. 네, 지금 반포 쪽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정말 아크로 리버파크 84제곱미터 정말 33평이 지금 최근에 32억까지 지금 거래가 됐다라고 하면서 또 이쪽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방 2개짜리 정말 24평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억이 넘어가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이런 지역들 최근에 핫한 곳들 이런 것들 우리가 왜 이쪽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강남 3구 안에 있으면서 그것도 바로 반포 권역에 들어가면서 정말 서초구 이렇지만 우리가 또 하나 반드시 봐야 될 게 그것이 9호선 그러니까 역세권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자, 강남 3구면서 부동산의 황금 라인인 그렇죠. 9호선이면서 자 9호선 안에서도 이런 구반포역 같은 정말 반포 쪽에 여기에서 도보 5분 거리라고 하면 네 그렇죠. 그 정말 생활권이다. 정말 초역세권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제가 아무리 물어도 10분 이내라고 하는데 5분 이내면 정말 초역세권이 될 텐데요. 자, 반포 재건축 지금 엄청나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반포의 힘, 그 저력에는 이 바로 재건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이것이 다 완성되고 나서 강남에 엄청난 이제 부촌 지도가 형성이 될 텐데 바로 거기에 편입하는 입지 쪽, 이런 쪽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자, 더더구나 반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강에서 그렇죠. 동작대교하고 반포대교 두 다리가 그대로 연결해서 도보로 건너간다라고 하면 바로 마주하는 곳이 바로 용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산 센트럴파크 이것이 다 완성됐을 때 어마어마한 또 이슈도 되게 결국 이런 거예요. 한강에다가 용산 센트럴파크이라는 숲사권까지 다 갖추고 있는 곳이 어쩌면 반포 같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지도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여의도 쪽에서 지금 9호선이 이렇게 오죠. 자, 그러면 구반포역이 바로 이 지역이 되겠고 신반포역 거쳐서 이제 고속터미널까지 9호선 이제 쭉 연결이 되겠는데요. 자, 반포가 이렇게 뜨기 시작한 게 따지고 보면 자, 레미안 퍼스티지가 들어오면서 또 이쪽이 많은 주목을 받았었죠. 지금 레미안 퍼스티지가 지금 84제곱미터가 거의 28억 5천까지 가고 호가가 지금 30억이 되면서 이쪽도 지금 거의 아크로 리버파크에 거의 근접해 있는데 자,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는 한강 조망권이다 보니까 또 그렇겠지만 84제곱미터 33평이 지금 32억에 지금 거래가 되면서 엄청난 이슈를 쏟아내고 있는데 이것이 또 지금 호가가 33억, 35억까지 지금 호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반포가 지금 레미안 퍼스티지 2,500세대, 아크로 리버파크 지금 1,600세대, 겨우 4,100세대가 재건축이 돼서 들어갔는데 지금 이 지역이 이 난리가 났는데 앞으로 반포가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본다라면 자, 지금 레미안 원밸리 그렇죠. 지금 여기에 지금 3,000세대 지금 짓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신반포 15차까지 600세대까지 하면 지금 신반포역 쪽만 따지고 보면 7,700세대가 지금 고가 주택들이 그냥 다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자, 이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구반포역 쪽에 반포 주공 1단지 1주구, 2주구, 3주구에 3,500세대가 지금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반포 3주구에 지금 2,000세대면은 이쪽만 해도 지금 7,300세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7,300세대, 이쪽에 지금 7,700세대 하면 전부 다 합치면 지금 15,000세대가 지금 이게 다 들어오는데 이것이 다 들어왔을 때 반포를 상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데서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낙수 효과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이슈 지역에 바로 붙어 있는 지역이죠. 이것이 바로 반포에 바로 붙어 있는 방배동 같은 바로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구반포역에서 도보 5분 거리 같은 생활권 안에 있는 이런 낙수 효과 지역, 이런 쪽에 있는 1.5룸 오피스텔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고 또 뜨거운 지역인 반포권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9호선 9 반포역 이 주변에 오피스텔의 공급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일단 뭐 우리가 이쪽 뭐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정말 지하철역과 실제거리 이런 거 당연히 또 동선까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계속 아까 주택임대 사업도 말씀드렸는데 신축이면서 전용 면적 40제곱미터이면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어차피 내가 이런 것들은 주택임대 사업을 등록을 하면 또 혜택이 많으니까요. 특히나 공시가격이기 때문에 분양가로 따진다면 약 한 4억에서 4억 5천 이하로 투자를 하시면 좋은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이쪽 지역에 뭐 우리가 또 젊은 직장인들, 그렇죠. 1인 가구나 2인 가구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이런 것들이 적합한지, 그렇죠. 구조들, 그래서 원룸이 아니라 이것은 1.5룸, 그러니까 방이 침실이 하나 따로 있고 거실 겸 주방이 따로 있고 욕실까지 따로 있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신축이면서 뭐 세탁기, 에어컨, 냉조까지 다 들어가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하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전략 참고하면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초구 방배동에서 저희가 1.5룸 구조의 오피스텔을 접근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 투자 금액 필요할까요? 자, 지금 뭐 반포 쪽 뭐 20억, 30억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쪽은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자, 3억 3천에서 3억 5천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또 더더구나 전세가가 2억 8천에서 9천까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반포 쪽에 그것도 원룸이 아닌 1.5룸, 그것도 신축을 5천에서 6천 정도의 정말 소액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에서 함께했습니다. 1.5룸 구조의 오피스텔에 주목을 해봤고요. 함께해 주신 유재성 대표님과 오프라인에서 만나뵐 수 있는 자리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되고요. 수요일에는 확실한 서울 초역세권 투자처 찍기를 주제로, 그리고 토요일에는 서울 중심권 소액투자 비법 공개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까지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고요. 좋은 말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유재성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유재성 대표님의 정보들 정리해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8월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52%로 전월 대비 0.16%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61.7로 전월 대비 6.5포인트 하락해 지난달에 이어 올해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주택가격 하락, 거래 감소 등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계고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념 부탁드리고요. 자, 보시다가 궁금증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좀 대화를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 전화, 문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 열려 있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에 0110번까지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 순서 꽉 채워주실 분은요. 이해날 연구소의 김창범 본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지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각각 어떤 특징 가지고 있을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는 이제 서초동에 위치해 있는 소형 아파트를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서남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남권, 바로 영등포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투룸 오피스텔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소형 아파트 관심 많으시죠? 서초구 서초동에서 만나볼 거고요. 이어서 영등포구로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살펴보시죠.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김창범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저희는 2호선과 3호선이 함께 지나는 교대역 역세권 확인할 거고요. 저희 원룸구조 아파트 들여다볼게요. 시세 살펴보면 약 2억 3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 기대됩니다. 자, 법조계 분들과 대기업 분들도 참 많이 거주하고 찾는 지역입니다.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근처에서 원룸 아파트 만나볼 텐데요. 주변 환경부터 둘러보죠. 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바로 교대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대역으로 한번 가보면은 바로 이제 교대역 같은 경우에 2호선과 3호선이 이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노선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역인데 굉장히 이곳이 인프라가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상권이라든지 어떠한 또 이러한 부분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곳에 오시게 되면은 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들 그리고 은퇴를 하신 분들까지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 중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이런 이제 법조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강남역 쪽으로 가게 되면은 테헤란 밸리 바로 업무시설이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교대역이다 보니까 교육대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이제 재수학원과 입시학원 이러한 학원가들까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학생들에 대한 수요층도 굉장히 만만치가 않은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강남권 안에서 보게 되면은 학생들 수요보다는 직장인 수요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서초동 바로 이 교대역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대학생이라든지 재수생, 입시생들까지 이러한 이제 학생들 수요층까지 탄탄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서울권 안에서 이 대학가, 뭐 마포라든지 이러한 대학가들 중심으로 이 월세에 대한 시세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 교대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주변에 어떠한 이제 직장인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뭐 강남권 안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만큼 어떠한 수요자라든지 또는 임대료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임대 시장을 갖추고 있겠다.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까이에 법조타운은 물론이고요. 대학과 공공기관 그리고 대학 업무단지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일단 원룸 아파트의 수요가 굉장히 기대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또 어떤 호재들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아주 직접적인 호재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강남 안에서 대형 개발 호재 하면은 지금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GBC죠. 삼성동에 들어서는 이제 GBC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인데 이 건축물 바로 이제 업무시설이 들어섬에 따라서 강남에 있는 어떠한 이제 부동산들이 계속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이번 물건이 위치해 있는 바로 교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호재, 바로 이제 롯데칠성 부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총 이제 47층 2개 동으로 건축 예정에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상주 인구만 약 4만 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완공이 되었을 때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이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계획된 개발 호재라든지 또는
추진이 되고 있는 개발 호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있어서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시장을 가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다. 이 안정적이다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정책이 나왔을 때, 규제 정책이 나왔을 때에는 가장 늦게 하락을 하고, 그리고 어떠한 이제 완화 대책이 나왔을 때는 가장 먼저 상승을 하는 지역이다. 쉽게 설명하면 그렇다라는 점이죠. 지금 실제로 지금 분양가 상한제라는 규제를 지금 앞두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면은 그러한 시기에 똘똘한 이제 작년만 하더라도 똘똘한 한 채 이게 참 유행어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러한 똘똘한 한 채가 주목을 받고 있죠.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강남권입니다. 그 이유가 앞으로 이제 다른 지역 이제 서울권 안에서도 어떠한 이제 투자 지역, 투자 상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옥석을 가려서 이 강남으로 갈아타려는 수요들이 규제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바로 이제 그 정보사 부지 상층부의 복합 개발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서초구청장이 이 서초구를 나비 플랜을 통해서 계속해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아트밸리 조성인데 이 일대 구간을 문화의 구간으로 이렇게 이제 형성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정보사부지 바로 이제 상층부에는 이렇게 이제 복합 업무단지로 형성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이제 비즈니스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에서 업무시설과 그리고 문화시설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서초동은 바로 이제 법조타운을 형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떠한 이제 대학생에 대한 수요, 그리고 계속해서 들어서는 업무시설로 인해서 수요들, 임차인 수요라든지 또는 매수하는 수요라든지 이러한 수요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보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에서 기대되는 소식들 만나봤습니다. 특히나 바로 교대역 앞에 롯데 칠성부지가 개발되고 나면은 교대역 근처의 부동산 집가 상승이 예상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서초구 서초동에서 똘똘한 부동산 찾기 위해서 이쪽에 원룸 아파트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이제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로는 2억 3천에서부터 2억 7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전세 시에는 전세금 2억 원에서부터 2억 3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3천만 원에서부터 4천만 원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리고 월세에 대한 임대료는 보증금 2천에 월세 70에서 8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세로 투자 시에는 실투자금 바로 이제 1억 200만 원에서부터 1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교대역 근처의 시세를 살펴봤습니다. 원룸 아파트 위주로 살펴보고 있는데 그럼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투자 포인트 정리해 주시죠. 네, 이제 투자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소형주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태까지 이제 소형주택에 공급되는 그러한 형태를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오피스텔이 있죠. 오피스텔이 있겠고,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으로 이렇게 여태까지 소형주택으로 공급이 많이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그 물건은 바로 아파트이다라는 점이죠. 아파트의 건축물 대장상 아파트를 가진 소형주택이고, 특히나 이번 그 역 주변으로 봤을 때에는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희소한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에는 그 지역, 임장활동 당연히 가겠죠. 당연히 가겠는데 그 일대에 있는 신축에 대한 어떠한 공급량도 분명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일대를 보게 되면은 신규로 공급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신규로 공급하는 것들은 있는데 그러한 공급하는 것들이 업무시설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신규로 공급하는 이 주거시설에 대한 희소한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인근의 개발 호재에 대한 이제 사업지에 대한 중심지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물건지가 속해 있는 지역, 바로 교대역이죠. 교대역 좌우로 보게 되면은 대형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그 대형 개발 호재가 바로 이제 업무시설인데, 업무시설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점.
이 업무 시설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그 안에서 상주 인구도 늘어날 마련이죠. 그 상주 인구가 쉽게 말해서 임차 수요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 이 지역 바로 교대역이기 때문에 직장인은 물론이고 학생들에 대한 수요도 풍부한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그 서울 안에서 대표할 수 있는 대학가 한 5군데, 6군데 월세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교대역이 가장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가 이 직장인 수요, 바로 이제 직장인 수요와 학생 수요가 겹쳐 있기 때문에 월세도 높고, 그리고 이 지역 풍부한 임대차 수요, 임대차 시장이 안정적인 곳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곳이니까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근처에서 원룸 아파트 들여다봤고요. 다음 정보도 확인하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오늘 김창범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바로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입니다. 저희 영등포 구청역 역세권에서 확인할 거고요.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 들여다볼게요. 시세 살펴보면은 약 2억 7,900만 원에서 3억 1,900만 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영등포 일대는요, 여의도의 개발 호재, 그리고 대규모 업무 지구에서 직장인들의 수요까지 끌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의 입지부터 만나볼게요. 네, 이번에는 이제 서남권을 대표하는 주거 단지라든지 또 문화시설, 생활시설이 있는 곳이죠. 바로 영등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에 위치해 있는 이제 오피스텔을 준비를 해봤는데, 바로 이제 영등포 구청역과 그다음에 양평역 요 두 개 노선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참 영등포라는 지역 교통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3대 도심이라 할 수 있는 뭐 종로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이 영등포, 이렇게 이제 3대 도심이라 할 수 있는 지역과 비교를 했을 때에는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저평가다라는 게 앞으로의 어떠한 기대 가치보다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못 미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제 도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한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도심이라 불리웁니다. 바로 업무시설이라든지 대표 주거단지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을 도심이라 하는데, 서울의 3대 도시, 뭐 종로, 강남과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는 영등포라는 지역이 저평가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 이 지역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2호선과 그 다음에 5호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한 정거장씩만 이동을 하게 되면은 9호선 또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쉽게 세 개의 노선을 이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참 직장인 수요층이라든지 학생 수요층이 굉장히 선호할 수 있는 주거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에 장기적으로 보지 말고 이 부동산의 상승률을 한 주간 이 짧게 한번 보게 되면은 서울 안에서도 이 영등포라는 지역이 한 주 동안, 최근에 한 주 동안 가격 상승률 1위를 기록을 한 곳입니다. 1위. 2위 간의 그 격차가 조금 이제 크게 나타나는데, 그만큼 이 영등포라는 지역은 그만큼 내재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곳 바로 영등포. 이렇게 이제 그 교통망이 좋다 보니까 여러한 업무 시설도 손쉽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지역, 바로 뭐 어떠한 이제 여의도의 그 직장인만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산이라든지 구로, 합정, 그리고 여기에서 5호선을 이용해서 마곡까지 수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에 따라서 폭넓은 임대차 수요층을 자랑을 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러한 이제 편의시설들, 특히 이제 1인 가구나 2인 가구들은 멀리 나가서 어떠한 이제 커피를 마신다라든지 영화를 본다라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내 집 앞마당에서 모든 걸 생활할 수 있는 이러한 여가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수요층들이 1인 가구인데, 이러한 이제 인프라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싱글족들이 선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등포 양평동 입지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오피스텔을 만나볼 텐데요. 이곳 영등포구가 주간 아파트 변동률 1위인 데에는 어떤 매력이 확실하게 있을 것 같아요. 개발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영등포라는 지역이 서울의 뭐 강남이라든지 중구 쪽으로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지금 실제 현장 오시게 되면은 아직도 노후되고 낙후된 건축물, 그러한 건축물들이 많이 산재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들이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바로 이제 양평 뉴타운이죠. 양평 12구역, 13구역, 14구역 이러한 구역적으로 계속해서 신규의 아파트들이 공급이 된다라는 부분. 우리가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는 게 아니냐. 어쩌면 당연한 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서울 안으로 특히 이제 도심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바로 청약률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역은 이렇게 이제 신규의 아파트들로 들어섬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상향 여가 현상이라 할 수 있죠. 상향 여가 현상. 저소득자에서 고소득자로 이런 이제 수요층이 변환이 된다. 그런 표현을 바로 이제 상향 여가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신규의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섬에 따라서 어떠한 이제 주거 형태지가 달라지고 그리고 주거지 분위기가 달라진다라는 점. 이게 바로 이번 물건의 직접적인 호재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대규모의 호재, 아주 이제 조금은 이제 간접적으로 보게 되면은 영등포라는 지역이 계속해서 이제 주거지의 인식이 변화가 되고 수 있는 호재입니다. 바로 뉴타운 사업지인데 영등포 뉴타운이라든지 신길 뉴타운 처음에는 어떤 이제 미분양이 발생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고가의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주거지가 계속해서 변화가 됨에 따라서 이번 물건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번 지역이 이렇게 이제 필지별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영등포라는 지역 안에서 한 필지, 두 필지별로 개발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러한 이제 지식산업센터인데 계속해서 업무시설 역시 생겨난다라는 점도 굉장한 포인트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등포가 가지고 있는 매력들 하나씩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곳이 가지고 있는 미래 가치에 비해서는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그러면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저희가 투룸 오피스텔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돼 있을까요? 네, 한번 가격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로는 2억 7,900만 원에서부터 3억 1,9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전세 예상가로는 2억 5,900에서부터 2억 9,9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가라든지 월세가도 해마다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를 하신다면은 2,900에서부터 3,900만 원 정도. 그리고 월세 시에는 임대차 보증금은 2천만 원 정도 있고, 그리고 월세 시에는 월세 90에서 100만 원. 그리고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1억 2,800만 원에서부터 1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하니까 빠른 접근 필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정리해 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역은 직주 근접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여의도 금융 업무단지를 끼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금융자들, 이러한 이제 직장인 수요가 주거단지를 선택을 할 때에는 결국에는 그 일대로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그에 따라서 직주 근접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배후 지역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뉴타운, 도시재생, 가로주택 사업,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도시의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 중이고, 그리고 2호선과 5호선을 통해서 다양한 임대 수요층을 흡수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저희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김창범 본부장님의 무료 세미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내 핵심 지역 소액 투자 방법 알려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선착순으로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시고 본부장님과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김창범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김창범 본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그리고 네이버TV의 C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도움 필요로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계속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